네, 연말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을 결정할 만한 큰 이슈가 바로 이 중국에서 곧 열리는 삼중전회입니다. 이 삼중전회에서 어떤 개혁 조치들이 파격적인, 혁신적인, 혁명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정책들이 나올지 지금 관심이 아주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데, 자, 그런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영향까지 한번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를 아주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예,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중국은 좀 자주 가십니까? 너무 1년에 몇 차례씩은 갔다 오는 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통이세요. 중국 전문가신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중전에 이제 다들 지금 관심도 많고,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도 보니까 삼중전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들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단히 좀 파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뭐 중국 PM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50을 꾸준하게 넘으면서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올해 몇 차례 제기됐던 경착륙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접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3,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7.8%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도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중국이 목표로 한 성장률이 한 7.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 성장률 역시 한 7.5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조금 잦아지는 걸로 조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7% 중반. 네. 다들 뭐 7% 초반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와 비슷한 7.5 정도의 성장률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성장률 좀 높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연간으로 한 7.5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성장률은 7.5보다 조금 더 아래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국에 대해서 뭐 머리 복잡하시고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중국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안화 강세, 뭐 달러 대비 최고가 지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예고된 일이다 이런 분석도 많고, 뭐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의 위안화 협상을 계속 좀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다들 뭐 제가 옛날에 국제부 있을 때도 그런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이제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계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강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의 위안화 강세는 다소 불안한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분기,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위안화 강세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그 이유가 그 외국인 자금의 중국 시장 유입이고 이 외국인 자금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껴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지만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 자금의 중국 부동산 유입 그리고 이런 투기적인 자금 유입이 조금 지속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위안화 강세가 꾸준히 조금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지금 위안화 강세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조절시키기 위해서 중국 통화당국이 조금 개입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 자체를 꺾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해 주셨는데 나라 중국 밖의 자금이 중국에 들어가서 주로 쏠리는 데가 부동산이에요. 네네. 지금 사실 중국 부동산 뭐 올 초부터도 너무 비싸다.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해보고 막 그런 어떤 분석 리포트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10월 달에도 100대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뭐 1.24%나 이렇게 올라서 1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이 좀 흔들 수 있다.
결국은 이 버블이 한번 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과연 계속 용납할 것이냐 우려를 했었는데 아까 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강한 의지는 또 안 보인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일단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 위해서 2번이나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 좀 안정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생겼었는데 그 과중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고 그 과정에 중국 경착륙 우려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당분간 소강 상태인데 앞서 3,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7.8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7.8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세 때문에 성장이 됐다라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은행 대출의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은행 시스템도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 방향이 당분간 경제 안정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강하게 꺾으려는 규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언젠가는 이 부동산 부분 때문에 중국이 한번 크게 흔들릴 여지는 있지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인데 당분간은 그렇게 강력한 뭐 규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망가지고 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주말부터 이제 개최되는 삼중전회.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뭐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자, 이번 삼중전회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 주목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변화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삼중전회가 뭔지를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갈 시작해볼게요. 필요가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이게 삼중전회가 5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지금 올해 출범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5년씩 2번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시진핑 정권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올해 한 번 하고 5년 후에 또 한 번 하고 이제 2번이 이제 정권 내 개최가 되고 또 올해는 특히 중요한 게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첫 해 삼중전회란 말이죠.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시진핑 정권의 정책 방향, 경제 정책 방향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장 역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삼중전회의 주요 화두는 개혁입니다. 개혁. 네. 그래서 이전에 삼중전회 때는 주로 관심이 가졌던 부분이 개혁 개방, 성장 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덩샤오핑 당시 삼중전회 때는 개혁 개방 노선을 제시를 했던 거고 이제 후진타오 당시의 삼중전회 때는 이제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후선 도시급의 이제 성장을 발표했는데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성장 정책보다는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과잉 유동성, 과잉 설비,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뭐 지방 정부 채무 문제 이런 개혁을 필요로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완화시킬 수 있고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개혁적인 조치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수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관심이 조금 많이 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께서 특히 주목하는 그 이번 삼중전회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토지라든가 이런 사유와 뭐 이런 별별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 삼중전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는데 좀 뭐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아니면 또는 뭐 그 대외적으로 뭐 펀드 매니저나 뭐 투자가들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 요새 많이 하고 하고 다니세요? 일단은 뭐 시스템 개혁 쪽인데요. 첫 번째로는 은행 개혁 은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의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국영은행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영은행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조금 경쟁을 도입한다든지 민간은행을 설립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과잉 설비가 심각하단 말이죠. 철강이나 이쪽 부분의 과잉 설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에서 해왔던 정책들이 재고 조정을 중심으로 과잉 설비를 노력을 많이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재고 조정보다는 실제 이제 과잉 설비 자체를 없애는 조치들이 조금 이런 계획들이 나올 것 같고요.
지방정부 채무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징세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세수권을 확보를 해주면서 자금 조달 수단을 자체적으로 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중국의 시스템을 자유 경쟁 체제로 도입하면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개혁 조치,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은행 개혁이라든가 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국내 철강 업체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 그게 중국에서 워낙 그렇죠. 이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제 철강가이 전혀 오를 기미가 없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관계자들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자 이런 어떤 그 개혁 조치들이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어떤 글로벌 시장에는 물론 이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큰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게 하나 충격이 될지 아니면 큰 뭐 모멘텀이 될지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냥 크게 좋지도 않을 것 같고요. 크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중전에 중국의 권력 시스템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시진핑파, 리커창파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시진핑은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힘이 조금 실리는 걸 원하고 있고 다른 상무위원들의 다른 계파들은 계속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구도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조치들이 조금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시진핑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고 하게 되면 뭐 구체적인 목표 수치라든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뭐 크게 좋아할 만한 이슈, 크게 나빠할 만한 이슈 둘 다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하는 수준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속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를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 뭐 3분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다. 뭐 분기로 보면은 1%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내년에 경제 성장 어떻게 좀 그 흐름을 좀 잡고 계신지 좀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 한국 경제가 뭐 과거처럼 굉장히 성장 탄력이 강화되는 환경에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여러 지표들을 보게 되면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 국면이 나타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설비 투자는 부진하고 내수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요. 최근에 지표를 보더라도 이 선행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을 했고 동행지수는 여전히 100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기 여건은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는 내년까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뭐 말씀도 편안하게 잘해주시는데 워낙 바쁘시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국내외 경기 진단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은 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중국 삼중전회 한번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